객체 멤버 변수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객체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메소드는 크게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이것의 용도는 객체를 올바르게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생성자는 보통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객체를 생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성자 메소드는 그것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일반적인 메소드 정의와 달리 정의할 때 반환 타입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이 접근 권한에 대해서 멤버 변수와 메소드에 대해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private, 메소드는 public 이렇게 만든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멤버 변수, 메소드도 기본은 private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에 public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 아니면 public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들만 public으로 바꾸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생성자도 어떤 경우에는 private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생성자가 private이면 밖에서 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객체를 클래스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모든 생성자들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가지고 밖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모든 멤버는 그것이 변수이든 함수이든 간에 프라이빗으로 지정이 돼야 되겠고 밖에서 꼭 사용해야 되겠고 또 밖으로 오픈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만 퍼블릭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멤버 변수 중에 객체 상수들, 즉 모든 상수들은 굳이 겟터를 만들어 가지고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그 값을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점 연산자로 이용해 가지고 또는 이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이 편합니다. 다음 소멸자는 객체가 수명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메인이 있고 여기에 아까와 같이 bank account, alice 어카운트가 있으면 이 객체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메인이 종료가 되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때 메인이 종료될 때 이 뱅크 어카운트의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따라서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소멸자에서 하도록 구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내에서 동적으로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그 객체가 소멸될 때 반드시 동적 할당한 것들을 반납하도록 소멸자에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소멸자도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메소드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멸자는 앞에 요 기호를 추가적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클래스 A가 있으면 A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얘는 생성자가 되겠고, 이렇게 정의하면 얘는 소멸자가 됩니다. 보통 생성자는 여러 개를 정의하지만 소멸자는 하나만 정의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소멸자는 당연히 퍼블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객체들이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멸자도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접근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이런 메소드들은 const 키워드로 반드시 수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const 참조나 const 포인터로 이런 객체들을 접근할 때 올바른 메소드만 호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접근자 메소드들은 객체의 상태를 열람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객체의 상태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늘 반환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클래스의 getBalance, 잔액조회 메소드들은 접근자 메소드에 해당합니다. 수정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이고, 이 메소드가 실제 강건성에 매우 중요하며 전체적인 기능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수정자 메소드가 그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메소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자 메소드들도 크게는 단순 수정자와 중요 수정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set name 이런 거, set age 이런 것들은 단순 수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withdraw, deposit과 같이 그 클래스의 핵심 기능을 하는 메소드들은 중요 수정자로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수정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변경, 즉 상태가 엉뚱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자에 대한 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인출 메소드, 입금 메소드들은 이 인자인 amount 값을 확인해서 이 인자들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정자 메소드는 반환 타입이 void입니다. 반환 타입 있고 얘는 void다.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메소드가 반환 타입만 보더라도 이 메소드가 접근자인지 수정자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했듯이 수정 성공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bool이나 int 타입을 반환 타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C++ 또 객체 지향에선 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 처리 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반환 타입은 voi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례차례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는 객체의 상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사용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객체의 멤버 변수들은 그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초기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멤버 변수들을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11 모던
C++ 이전에는 초기화 목록을 이용하거나 생성자 몸체에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C++ 이후에는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목록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요. 명백한 초기화는 아까 보신 것처럼 M-balance 0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학생 클래스에는 4가지 정보를 유지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년 정보가 있는데 이 학년은 신입생과 편입생 따라서 1 또는 3으로 초기화되어야 되고 그 이후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입니다. 그리고 시작값 유동 변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자에서 초기화하고 싶은 값을 받아서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초기화를 해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땡땡하고 이렇게 멤버 변수 표현식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초기화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 초기화 목록을 이렇게 달 수 있고 보통 객체의 초기화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시작값 유동 변수들은 이 위치에서 초기화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entrance year, 입학 연도예요. 입학 연도는 학생마다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객체 상수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아까 봤던 시작값 유동 변수처럼 그 초기화될 값을 받아야 됩니다. 개발자는 이 클래스를 설계한 사람은 어떤 값으로 초기화해 줄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작값 유동 변수와 마찬가지로 객체 상수도 인자로 받아야 되겠고 그 인자로 초기화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int entrance는 상수이기 때문에 const로 수식했습니다. 이렇게 const로 수식된 멤버 변수는 초기화 목록 또는 명백한 초기화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몸체에서는 어떤 값으로 초기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생성자가 호출된 이후에는 이 값은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수 학점, current credit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을 유지하는데 학생과 상관없이 항상 0으로 초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값 고정 변수예요. 이렇게 모든 객체가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되는 경우에는 생성자에서 초기 값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tal mean credit,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 학점이겠죠. 그런데 이 이수 학점은 학생마다 차이가 없고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상수가 되겠고 모든 학생이 동일하기 때문에 객체 상수가 아니라 클래스 상수가 됩니다. 클래스 상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const 키워드뿐만 아니라 stat 키워드도 같이 붙여주게 되겠고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클래스에 유지하려던 멤버 변수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객체 변수 상수냐, 클래스 상수냐, 클래스 변수냐로 구분해야 되겠고 객체 변수의 경우에는 이 변수가
시작값 유동인지 시작값 고정인지 그거에 따라서 명백한 초기화를 하거나 생성자에서 초기화해야 될 것이고,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경우에는 주로 초기화 목록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요 이름은 요 메소드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클래스 이름과 메소드 이름이 동일하면은 생성자가 되겠고, 만약 요 앞에 물결이 있으면 그것은 생성자가 아니라 소멸자가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들은 앞에 explicit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컴파일러가 함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요 요소도 강건성을 위한 요소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성자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bank account, Alice account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때에도 무조건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다양한 생성자를 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인자를 줘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를 줘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인자를 받는 생성자 메소드를 정의해 줘야 합니다. 이 생성자 메소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반환 타입을 기술하지 않으며 메소드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보통 다중 정의합니다. 여러 개를 정의하는 거예요. 기본 인자를 C++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정의되는 생성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성자의 형태에 따라 특별한 호칭을 가지는 생성자가 있는데, 중요한 생성자들, 첫 번째는 기본 생성자가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는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 생성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성하거나 Alice account 이렇게 생성하면은 이때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요 경우하고 요 경우는 조금 다르게 동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개별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동일 타입의 객체를 L-value 참조로 받는 생성자입니다. 복사 생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객체를 만드는데 동일 종류의 객체를 받아서 그 객체와 똑같은 상태의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복사 생성자입니다. 만약에 객체들이 상태들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면은 매번 5, 6개의 인자를 제공해 가지고 그 객체를 그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보다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이 객체와 동일한 상태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복사 생성자는 C++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복사 생성자가 하나 더 늘어서 이동 생성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동 생성자에 대해서는 12장, 13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 생성자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타입의 인자를 하나만 받는 생성자를 우리는 보통 변환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자를 여러 개 받아도 그
생성자도 변환 생성자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변환 생성자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다시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C++에서는 이 복사 생성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C++11 이후에는 이동 생성자가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해 줍니다. 지금까지 강아지도 만들어 봤고, person도 만들어 봤고, 뱅크 어카운트도 만들어 봤는데, 이 세 개 다 모두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우리는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는 그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 정의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언제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냐면 생성자가 하나도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해 줍니다. 복사 생성자는 복사 생성자가 없으면 무조건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복사 생성자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 생성자가 언제 제공되는지는 좀 더 나중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기본 생성자와 복사 생성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는 기본 생성자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 생성자의 초기화 목록이나 몸체에서 특별하게 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디폴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기본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폴트 이런 식으로 실제 몸체를 정의하지 않고 이코르 디폴트 해서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생성자를 나는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만약에 여기처럼 요 생성자를 정의했어요. 요 생성자는 인자를 하나 받습니다. 따라서 기본 생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추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bank account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가 없는 생성자가 됩니다. 지금처럼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지만 이렇게 하나의 생성자를 추가했는데 얘가 기본 생성자가 아니면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걸 추가하면서 기본 생성자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요즘에 많이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 생성자는 컴파일러가 다른 타입을 이 클래스의 객체로 변환할 때 자동으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출을 막기 위해서는 explicit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int를 하나 받아서 bank account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가 있을 때 이 정수를 bank account 객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면은 컴파일러는 요 생성자를 활용하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이클립스에서 코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뱅크 어카운트를 보면 이 뱅크 어카운트는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뱅크 어카운트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
이런 생성자를 추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받아서 그 계좌를 만들과 동시에 그만큼의 금액을 갖고 있는 계좌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여기서 요 코드를 여기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는 은행에서 보면 계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계좌를 만들면서 요 돈도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은 실제 입금이 된 것이 첫 줄에 그 계좌에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메소드는 이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받으면은 계좌를 만들과 동시에 그 금액만큼을 입금하도록 해서 계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이 bank account 클래스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는 그 기본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가 나죠. 그래서 no matching constructor, 이 기본 생성자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 생성자에서는 지금 멤버 변수가 하나이고 이 멤버 변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값 고정 변수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기본 생성자를 필요로 하면 이렇게 만들고 이퀄로 디폴트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에러가 나지 않고 잘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bank account, bob account 해서 2만원 이런 식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bob account는 생성과 동시에 잔액이 2만원이 될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왜 5천원이 bob account를 출력해야 되는데 앨리스 거를 출력했습니다. 15,000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하나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who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는 은행 계좌를 하나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who 15,000 이렇게 호출하면 이 int 인자는 이 뱅크 어카운트 인자와 다르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 이런 인자를 만나게 되면 혹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에 정수 하나를 받는 인자가 없는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 생성자를 호출해서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2만 원이 제대로 출력됩니다. 정수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컴파일러는 그 정수를 받아서 객체를 뱅크 어카운트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그 생성자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변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환은 보통 잘못된 변환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다가 explicit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성자에 explicit 붙이면 모든 생성자에 explicit 붙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이제는 오류를 줍니다. explicit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생성자를 활용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변환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하면 이때에는 이제 그 생성자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명확하게 이런 생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어디서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타입 변환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설명하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이 디포짓 같은 경우에는 어마운트가 0인 경우 그 음수인 경우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이 어마운트를 더했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오버플로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플로우까지 검사해 주는 것이 더 강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이제 합계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클래스에 어떤 종류의 생성자를 정의할지 결정하기 전에 해당 클래스에 정의할 멤버 변수의 특성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멤버 변수들이 이렇게 4개가 필요하면 이들이 객체 상수인지 뭐 시작값 유동 변수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필요한 생성자들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자주 사용한 생성자들을 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분초를 유지하는 타임 클래스가 있으면 C만 받는 그런 생성자, C 플러스 분, 또 3개 다 받는 그런 3개의 생성자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C++는 기본 인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인자를 활용하면 하나의 생성자만 정의해서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보통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지지만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접근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성자를 모두 프라이빗으로 해서 외부에서 객체 자체를 생성할 수 없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생성자의 호출, 객체가 생성될 때는 반드시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이렇게 호출하는 것도 기본 생성자, 얘도 기본 생성자인데 요 둘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인자가 하나 있는 생성자이고요. 동적 할당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동적 할당과 동시에 요 생성자를 호출해서 해당 공간을 초기화해 주게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인자를 제공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초기화할 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explicit 수식어, 이제 explicit 수식어는 그 한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바꿀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static cast를 부르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생성자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A라는 클래스가 int, double, string 이런 것들이 하나만 받는 것들이 있으면 정수를 A 타입의 객체로, double을 A 타입의 객체로, string을 A 타입의 객체로 변환할 때 이런 생성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자들을 변환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하나만 있을 경우에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도 변환 생성자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자들의 explicit 키워드를 수식해 주지 않으면은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이런 인자들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 A라는 A 타입의 인자가 A 타입의 그 객체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 A 타입의 객체가 오지 않고 정수나 더블이나 스트링이 오게 되면 이런 변환 생성자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A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explicit 키워드를 붙여주면 되겠고요. explicit 키워드를 붙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이들 생성자를 이용해서 변환 생성자를 활용하고 싶으면 직접 명백한 타입 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펑 1000을 전달하면 이 펑은 뱅크 카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인트를 받는 은행 생성자가 있으면, 이렇게 은행 계좌 생성자가 있으면 컴파일러가 자동 변환해 준다.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explicit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하나만 있는 것을 변환 생성자라고 보는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생성자도 또 여러 개의 인자를 받는 생성자도 모두 변환 생성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explicit을 붙여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static cast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초기화 목록입니다. 초기화 목록은 생성자를 적용할 때 초기화 목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초기화 목록은 생성자 호출에서 매개 변수 목록 다음에 땡땡으로 시작하고 거기에 멤버 변수 표현식 형태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열된 순서와 상관없이 실제 초기화되는 순서는 선언된 순서입니다. 따라서 오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각 초기화되는 순서는 요 순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entrance year 그리고 year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 순서하고 맞는 순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놨어요. 바꿔놓는다고 해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요 순서를 지킵니다. 초기화되는 순서는
선언된 순서를 지켜요. 따라서 멤버 변수를 선언할 때도 그 선언된 순서를 이용해서 초기화한다는 것을 알고 필요하면 그 순서도 적절하도록 선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이라면 몸체에서 초기화하는 것보다 초기화 목록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만듦과 동시에 그 값을 채워주는 거고요. 몸체는 별도 다른 문장이 뭔가로 채운 다음에 다시 또 어떤 값을 거기다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화 목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는 멤버 변수 선언 순서이고요. C++ 11 이전에는 명백한 초기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은 반드시 초기화 목록을 이용해야 됐습니다. 상수 멤버 변수 또는 참조 멤버 변수의 초기화는 반드시 초기화 목록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명백한 초기화도 가능하고 초기화 목록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몸체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점. 인자의 적절성에 대한 복잡한 검사는 초기화 목록을 통해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독성도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기화 목록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만 몸체에서 구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